고등뿌리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나무의 뿌리입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이 고등뿌리 수학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번에는요, 크기가 큰 한 개의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이나 이런 걸 추정을 할 때는요, 표본을 여러 개 뽑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개의 표본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잘 아셔야 돼. 통계에서 표본을 여러 개 뽑는 게 아니에요.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한 개의 표본으로서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자 이거죠. 이것은 크기가 크다는 얘기는 30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표본 하나에 데이터가 30개 이상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키라면은 30명 이상의 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n이 30 이상이라고 해서 31, 32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n은 보통 30보다 충분히 커요. 그래서 100, 200, 1000 이렇게 크게 잡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론조사 할 때 1000명 이렇게 잡죠. 그렇게 이제 크게 잡으면은 우리가 그거 가지고 그 표본 하나로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계예요. 자, 그러면 한 개의 표본의 크기가 30 이상일 때 100이든 1000이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 이제 모집단의 평균을 모르죠. 이걸 구하는 건데 또 모집단의 표준 편차도 모를 때예요. 이럴 때 모집단의 평균도 모르고 표준 편차를 모를 때 우리가 쓰는 그 통계 방법은 표본의 크기를 30보다 이상으로 아주 크게 넉넉하게 잡는 것이에요. 100, 500, 1000 이렇게 잡는 것이죠. 문제는 70 이렇게 잡는 것도 나오지만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럼 이렇게 크기가 큰 한 개의 표본의 그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500개 안에 데이터가 500개가 들어있는 표본 하나를 추출을 했다고 하자고요. 그럼 그 X가 데이터고 그 데이터 값이 다 이렇게 분포가 될 거 아니에요? 분포가 되는데 그 분포되는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정기분포 모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정기분포 모양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표본 한 개예요. 이 표본에 이제 그 한 개의 평균 값이 여기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값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 데이터를 다 보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크기가 큰 한 개의 표본의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데이터 값들이 이렇게 정기분포를 이루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확률 정기분포 모양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때 이 평균이 나오고 그때 이때 표준 편차는 모 집단의 표준 편차하고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아주 정확히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표준 오차를 구할 때 이게 거의 같아지니까 이 시그마 대신에 s를 써도 무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루트 n분의 이건 s는 이제 우리가 계산에 표본을 하나 뽑으면 계산할 수가 있죠. 데이터가 100개 들어있다, 500개 들어있다 하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이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하는데 이 표본의 표준 편차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하고 같아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우리가 모집단 대신에 여기다 s를 그냥 집어넣어도 이것을 시그마라고 한 거하고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S는 시그마는 몰라요. 시그마는 모르는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표본은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니까. 근데 30개 표본의 그 크기가 500, 100 이렇게 충분히 크면은 그때는 이 표본의 표준 편차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하고 같아지기 때문에 이 S를 써도 돼요. 그럼 이게 S라고 썼지만 실제 시그마죠. 시그마니까 이건 우리가 먼저 G 값으로 우리가 Z 값으로 이게 표준 점수를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G 테이블을 보고서 그 확률 밀도 함수의 G 테이블을 보고서 이것을 우리가 확률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점은 이겁니다. 표본의 크기가 크면은 표본의 표준 편차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와 같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식이 되고 이것은 마치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아는 것처럼 계산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표본의 표준 편차가 크면은
표변이 크면 그 표준 편차가 모집단하고 같아진다. 이런 건 뭐 이 식으로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n으로 나누면 모집단의 표준 편차고 n-1로 나누면 표변의 표준 편차인데 이게 표변의 뭐 그 크기가 5로 하면 5로 나누고 4로 나누고 하면 차이가 크지만 이게 100개다 하면 100으로 나누나 99로 나누나 거의 뭐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 통계는 뭐 완전히 2 더하기 3은 5 같은 정확한 계산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1000개다 하면 뭐 1000분의 1로 나누나 999분의 1로 나누나 이 값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집단의 표변의 크기가 크면은 그 표변의 표준 편차나 모집단의 표준 편차나 같아지기 때문에 이걸 시그마라고 생각하고 해도 계산이 된다고 그렇게 통계를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정리하면요. 크기가 큰 한 개의 표변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이거의 크기가 큰 한 개의 표변의 특징. 이때 이 표변의 데이터 값들은 이건 이제 데이터 값들이 예를 들어서 크기가 큰 건데 크기가 한 100개 정도 안에 표본 한 개 안에 데이터가 100개 들어있는 크기가 큰 한 개의 표변에서 각 데이터 값들은 정규 분포로 분포가 된다는 얘기의 모양이 바로 전에 설명했죠. 정규 분포의 모양이 되고 표준 편차도 모집단의 표준 편차와 같아진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표준 오차 값으로 그러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그거 대신에 루트 n분의 s를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표준 편차가 표준의 샘플의 표준 편차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같아진다. 뭐 수학적으로 뭐 394 더하기 256 얼마 이런 그런 수학적 계산이 아니라 이게 같아진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준 오차로 이 식을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표변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식은 이렇게 되죠. 표준 편차는 이 두 개가 크기가 큰 한 개 표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준 편차를 이 표변의 표준 편차를 우리가 표준 오차 계산할 때 시그마 대신 써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그마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95%의 신뢰도로 모평균을 추정하는 그 신뢰 구간을 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평균이 어느 범위 안에 어느 구간 안에 들어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은요 우리가 30개의 그 표변의 크기가 크니까 우리가 시그마를 몰라도 시그마 대신 표변의 표준 편차를 쓴다 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요점이에요. 이것이 30 표변이 크기가 큰 그 표변의 크기가 큰 그 표본으로 모평균을 추정하는 방법이에요. 똑같은 식에서 그 시그마 대신 s를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변의 크기가 크면 s가 시그마와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뢰 구간도 1.9%가 이제 95%일 때 아니에요. 95%일 때 여기가 이제 우리가 그 1.96이라는 건 이제 확률 밀도 함수에서 볼 때 1.96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 표준 정규 확률 분포 요 함수에서는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8을 벌려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차범위인데 1.96 루트 n분의 s만큼 8을 이렇게 벌려나가면 여기 중에서 100개 중에서 우리가 이제 100개 샘플을 뽑았다면 100개 샘플의 평균이 다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놓여있지만 이 중에서 90 몇 개, 95개는 이 모평균을 포함을 한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서 또 다른 거 먼저 우리가 20개의 그 표변이 작은 30개 미만의 표변에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 때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시그마가 이미 이 S가 시그마를 대신하기 때문에 똑같이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변의 크기가 클 때 30 이상이 될 때는 우리가 표변의 표준 편차를 쓰고 그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은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S가 바뀌는 것이에요. 이 나머지 이런 수치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표본을 추출하여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95% 만든다 하면 한다는 얘기는 100개의 표변을 추출하실 때 이 중에서 94개 표변 평균의 신뢰 구간은 모 평균의 값을 포함하게 된다. 100개 중에서 팔을 이렇게 벌리면 99개는 95개는 모 평균을 포함한다. 이것이 이 식의 의미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